양반 다리를 하고 앉는 자세와 다리를 꼬고 앉는 자세만 보고 어느 곳이 문제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공개한다. 지금까지 나처럼 분석하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만약 어딘가에 있다면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사실 정확히 분석하려면 이것저것 검사해야 하는데 치료에 대한 지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것만한 게 없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자. 이런저런 의학적 지식은 복잡하니까 생략한다. 우선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쉽게 찾아보자.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에 구축이 있거나 외상, 수술 같은 특별한 경우는 제외하고 말하는 거다. 100% 맞는 게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면서 보자. 우선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있을 때 사진처럼 오른쪽 무릎이 왼쪽 무릎보다 더 높게 뜨는 경우 먼저 보자. 허벅지 안에는 단내정은, 장내정은, 대내정은, 치골근, 박근 등 여러 가지 근육들이 있지만 일일이 다 거론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허벅지 안쪽 근육들을 내정은이라 칭하려 한다. 이렇게 오른쪽 무릎이 위로 뜨는 사람은 오른쪽 내정은이 긴장돼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사람은 이렇게 오른 다리를 왼 다리 위로 강하게 꼬고 앉거나 이렇게 앉거나 이 자세로 앉을 확률이 높다. 이런 습관이 누적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걷거나 서 있을 때 하체의 중심이 왼쪽 다리로 쏠리게 된다. 특별히 다친 적도 없는데 어느 날부터 왼쪽 고관절이나 무릎, 발목이 아프다면 이 경우에 속할 때가 많을 거다. 아까 전에 말한 세 개의 자세들은 오른쪽 허벅지 안쪽 근육과 왼쪽 엉덩이 바깥쪽 근육을 긴장시킨다. 이 경우에 모두 속하는데도 오른쪽 다리가 아프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상체의 오른쪽 쏠림이 하체의 왼쪽 쏠림의 크기보다 더 심한 셈이다. 여기로 들어가면 머리가 복잡해진다. 오늘은 하체에 대한 얘기만 하려고 한다. 이거의 대표적인 케이스는 유재석이다. 유튜브 핑계고를 즐겨보는 편인데 핑계고 매 편마다 유재석은 오른쪽 무릎을 세운 채로 바닥에 앉아있더라. 하지만 걸을 때는 오른쪽 다리로 약간 더 체중이 쏠려 있었다. 초상권 문제로 여기에 올리지는 못하지만 TV에 나올 때마다 오른쪽 다리로 쿵쿵 걷더라. 감히 예상하건대 유재석은 걷거나 뛸 때 만약 다리가 아프다면 오른쪽이 아프지 않을까 싶다. 유재석의 하체 무게 중심은 3만큼 왼쪽 다리로, 상체 무게 중심은 4만큼 오른쪽 다리로 쏠리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오른쪽 다리의 1만큼 체중을 조금 더 실은 채로 걷는 게 아닐까 싶다. 이걸 고치려면 그동안의 모든 안 좋은 습관들을 버림과 동시에 오른쪽 허벅지 안쪽 근육을 폼롤러로 풀어주고 허벅지 안쪽 근육들 중에서도 깊은 쪽부터 중간 쪽까지를 푸는 데에 집중. 왼쪽 엉덩이 바깥쪽 근육인 중등은 폼롤러로 잘 풀어줘야 할 것이다. 근데 하체의 무게 쏠림이 왼쪽 다리에 있는데도 오른쪽 다리가 아픈 사람은 아까 말한 방식대로 근육을 풀어버리면 오른쪽 다리가 아플 수도 있으니까 풀지 말자. 이게 전문가들 입장에서 보면 되게 쉬운데 치료 지식이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는 엄청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질 거다. 오늘 영상은 본인의 현재 상태가 어떻고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론만 간단하게 알아보는 것으로 만족하자. 무릎이 바닥에서 많이 떠 있으면 고관절 또는 무릎 관절이 많이 굳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경우는 여자들보다 남자들에게서 많이 보인다. 양쪽 무릎이 적당히 떠 있으면서 양쪽 무릎의 높이가 조금의 차이가 날 경우에 생각해 볼 만한 얘기다. 무릎이 바닥에 가까이 붙어 있으면 붙어 있을수록 고관절, 무릎 관절, 허벅지 안쪽 근육에 긴장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100%는 아니다. 처음에 말했다시피 고관절, 무릎 관절, 발목 관절에 과긴장 및 구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온 몸의 힘을 뺀 채로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다리의 관절들을 천천히 움직여 볼 때 통증이 있어서 덜 움직여지거나 통증 없이 덜 움직여지는 그런 경우 말이다. 마음에 드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찾지는 못했는데 누워있는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이런 식으로 무릎 아래를 잡고서 천천히 구부렸을 때 통증이 있든 없든 간에 끝까지 구부릴 수 없으면 양반 다리를 하고 앉을 때 그쪽 무릎은 바닥에서 위로 뜰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사진은 내가 아프기 몇 달 전에 찍은 서 있는 뒷모습인데 대충 봐도 오른쪽 골반이 위로 올라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사진처럼 틀어져 있다. 나 또한
이 세 개의 자세들을 자주 취하곤 했었다. 자세하게 기억나지는 않지만 양반다리 했을 때 나도 이런 식으로 앉지 않았을까. 요 며칠 동안 유재석에 관련된 영상을 많이 찾아봤는데 바른생활 사나이답게 이렇다 할 힌트가 담긴 영상을 찾지 못했다. 그나마 찾은 것 두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 2008년에 했었던 결혼식에서는 걸을 때의 좌우 불균형이 거의 보이질 않더라. 결혼하신 이후에 좌우 불균형이 생긴 것 같았다. 두 번째는 워낙에 바른 인성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앉을 때 항상 상체를 잔뜩 세운 채로 앉는 습관이 있어서 그 습관으로 인해 일자등이 돼버린 것 같더라. 이런 체형을 가진 사람이 유퀴즈에 나오는 작고 낮은 의자에 앉으면 허리와 목 건강에 매우 안 좋다. 유재석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다. 작년 말에 내 블로그에다가 기안84님의 목과 무릎 통증의 원인으로 예상되는 글과 체형 분석 글을 길게 쓴 적이 있다. 혹시나 연락이 닿을까 했는데 역시나 닿지 않았다. 워낙에 바쁜 분들이니까. 그리고 나 같은 오랄 테라피스트가 아니어도 실력이 좋으신 치료사분을 만날 기회가 많을 거다. 방송을 보다 보면 허리와 목이 아프시다던데 나는 어디가 문제고 어떤 자세가 문제인지 알겠더라. 고관절과 척추의 유연성 운동을 해주고 골반의 전방 경사를 유지하는 습관 교육 등등. 아까 전에 말했듯이 나는 오른쪽 골반이 높았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인지 몰라도 오른쪽 다리에 마비가 생기는 바람에 왼쪽 내정근을 자주 쓰다 보니 서 있을 때 양쪽 골반의 높이가 같아졌다. 이렇게 말이다. 얼떨결에 얻은 전혀 예상치 못한 수확이었다. 그래, 이런 거라도 좋아야 살지. 현재 유료 프로그램으로 운동과 자세, 습관을 알려드리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유튜버이자 책 허리 통증 아디오스의 저자인 운동정 선생님과 함께 말이다. 갑자기 무슨 장사꾼 같네. 오늘 말한 내용이 너무 부실해서 성에 안 찬다. 나는 최대한 쉽게 쓴다고 썼는데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이 어렵다고 느끼셨을 거다. 영상을 한번 업로드하고 나면 수정이 불가능하다. 혹시나 내용에 추가할 게 생각나면 더보기란에 쓰려고 하니까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 어쨌든 지금 계획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박하니까 통증으로 인해 고생하고 있는 환자 및 간병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앞으로 뇌졸중 후유증 관리법 및 건강관리에 도움될 만한 저만의 고급 정보들을 많이 풀 테니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는 정반대로 왼쪽 무릎이 위로 뜨는 분들은 이 자세들을 습관처럼 취할 확률이 높다. 이런 경우는 아까와는 반대로 왼쪽 내정근과 오른쪽 중두근이 뭉친 경우다. 사실 이게 폼롤러로 풀어야 하는 시간의 적당량과 부위, 내정근과 중두근 중 어떤 근육을 푸는 데에 더 집중할지, 어떤 자세나 습관들이 이런 모양을 만들었는지 등 훨씬 자세한 인터뷰와 검사가 더 필요하기는 하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문의 주시길 바란다. 더 정확한 정보는 의료진과 상담하시길 바란다. 오늘 영상의 내용은 전부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힌다. 오늘의 감사일기 3가지는 1. 슬럼프에서 잘 빠져나왔다. 2. 반팔 티셔츠 2벌을 샀다. 3. 오늘 영상 편집이 힘들었는데 결국 해냈다.